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과 영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은행이 IDB, 바로 미주개발은행입니다. 이런 IDB 연차 총회가 다음 달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중남미 관련 국내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기획재정부 최인남 차관보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미주개발은행 IDB 연차총회가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연차총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 간의 협력 관계도 보다 돈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최인남 차관보와 함께 IDB 연차총회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인남 차관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어떻게 새해 계획 따로 세우신 건 있으신가요? 새해 계획은 이미 신정 때 세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업무적으로는 금년도에 이제 아마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그 대외 건전성을 어떻게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의 그 금년도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제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쉽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한국 경제의 대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생활에서 부딪히는 환율이라든가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 확보, 그다음에 외환제도와 같은 국제 금융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20, GCF, IMF,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세안이라든가 한중일 협력 같은 영내 경제 협력, 예. FTA 같은 통상 정책 추진, EDCF 같은 대외 협력 업무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 부산에서 IDB 미주개발은행 연차 총회가 열리는데 이게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IDB 연차총회가 어떤 회의인지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예.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IDB라는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미주개발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금을 지원을 하는 일종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0년대, 70년대 월드뱅크 같은 데서 차관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부산 항만 등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개발에 많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월드뱅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미주개발은행이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 유럽 부흥개발은행, 예. 아프리카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위치하고 있는 대륙의 특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개도국 지원하는 것이 아시아개발은행 ADB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미주 지역에 특화된 은행이 바로 IDB입니다. 그래서 ADB의 미주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월드뱅크나 ADB 등에 비해서 IDB 미주개발은행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1959년에 설립되었고요. 예.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IDB는 그동안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의 낙후된 지역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이 크게 공헌해 왔으며 빈곤 퇴치 등 전 세계적인 공동 번영에 중요한 이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IDB 미주개발은행이 설립이 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올해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는 한 10주년 되는 해라고 하거든요. 가입 배경 같은 게 특별히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IDB 가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중남미 지역과의 그런 교류 협력의 일종의 그 교두보를 삼기 위해서 가입 노력을 했습니다. 2005년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두 번째로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가입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IDB 가입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의 그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이 큰 미주개발은행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중남미 지역과의 그 경제협력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IDB 가입도 우리의 대외 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IDB에 가입을 하면서 중남미 국가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 같은 걸 해줬습니까? 예,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IDB에 가입을 함으로써 그 IDB의 자본금을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 그런 IDB가 국제 시장에서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중남미 지역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IDB 중남미를 지원해주는 IDB에 우리가 자본금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음 달 부산에서 IDB 연차총회가 열리는데 이 연차총회가 열리는 건 국내에서 열리는 건 처음입니까? 예, 연차총회는 국내에서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1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연차총회는 일단은 이제 그간 우리가 중남미와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그런 노력을 인정받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기회로 중남미 붐을 이루고 양 지역 간의 협력을 좀 한 차례 도약시키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 지역의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을 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그 중남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그 중남미 지역에서는 고위급이 대거 참석하게 되는 이번 연차총회는 금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경제통상회계 전초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중남미 지역이 미주 지역이나 유럽, 아시아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그동안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까요. 우리 보통 통상교류 협력이라든가 대외 관계에 있어 일단 영내 주변국부터 신경을 쓰고 그리고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가 강대국인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간 경제 협력에 있어서 소홀히 된 점도 있습니다. 이번 IDB 연차총회 보면은 총회 말고도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눈에 특히 띄는 게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서밋 하면 우리가 흔히 정상회담을 생각하는데 어떤 서밋입니까? 중남미 지역의 그 비즈니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인들을 모아서 한 자리에 그런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비즈니스 서밋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목금 이틀간 개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3월 26일에는 그 코트라 주관으로 우리 기업들과 중남미 기업들 간의 1:1 그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중남미 약 150여 개의 그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처나 기업들을 초청해서 우리 기업들과의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회 중간중간에 소규모 워크숍을 마련해서 양 지역 기업들 모두에게 유용한 투자 진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그런 무역 투자, 정보통신, 교통 인프라, 에너지, 금융재원 조달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 포럼에는 한 중남미 장차관급 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해서 양 지역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이외에도 중남미 무역투자진흥기관에 대한 연수,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산업 시찰이 계획이 되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백스코 내에서 국가별 기업별 홍보관도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IDB 지금 가입된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48개국입니다. 출범할 때는 미주 지역이 대부분이었겠죠. 대부분 미주 지역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내국 여개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개국도 일정 부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내국 위주로
회원국들이 구성이 아시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말고 한국, 일본, 최근에 중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도 IDB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나요? 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초창기 가입을 해서요. 그 지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비즈니스 서밋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한중남미 지식 공유 포럼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요건 또 뭔가요? 지식 공유 포럼. 요거는 그 지식 공유 포럼이라면 중남미 지역이 주로 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경제 개발 정책이라든가 무역 투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등 분야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서로 양 지역이 뭐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미래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 차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유례가 없는 경제 개발을 이룩해서 경제 개발에 관한 모범생이었던 우리의 개발 경험을 중남미 지역과 공유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중남미 지역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요? 예전에는 거기가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진출하는 데도 애로사항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경제적으로 그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겠죠? 그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인구는 한 6억 명 정도 달하고요. GDP가 6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평균 1인당 소득이 한 1만 달러 수준인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흥국 개발도상국의 평균 1인당 GDP가 5천 달러인 점을 감안해 보면은 상당히 고소득 신흥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 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관심을 쏟아야 될 이유가 상대적으로 큰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자원과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남미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물, 원유 등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중남미는 우리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제조업에 대한 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 지역, 중남미 지역과 우리나라가 서로의 보완적인 관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IDB 연차총회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경제, 통상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연차 총회를 계기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중남미 지역에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총회 전후 기간이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중남미 문화주간으로 지정해서 부산 영화의 전당, 백스코 일원에서 다양한 그 중남미 관련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은 한 중남미 영화제, 그다음에 그 라틴 댄스 경연대회, 한 중남미 미술 교류전, 중남미 사진 공모전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서 중남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남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남미 국가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나라랄까요? 관심이 특히 가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중남미 중에서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경제력이 큰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브릭스 국가 중에 하나인 브라질. 그다음에 중미 국가에서 미국과 긴밀한 경제를 갖고 있는 멕시코. 그다음에 우리와 최초로 FTA를 맺은 칠레. 이런 국가들이 특히 저희가 많은 관심과 경제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남미 지역에는 산유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같이 농산물이 풍부한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요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부채의 상환 문제에 소송에 걸려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IDB 총회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관계부처라든가 또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같은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총회 준비를 위해서 민간 기관들과 같이 뭐라 그럴까요? 준비 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획지정부가 주관 부서입니다만은 외교부, 문화부, 국토부, 관세청, 중기청 등 관계 중앙부처 외에도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서밋이라든가 지식공유 포럼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식공유 포럼에는
KDI라든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교육개발원 등 다양한 그런 그 연구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IDB 연차총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중남미 국가들과의 그 돈독한 관계, 물론 그것이 경제 분야가 물론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우리한테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중남미 지역과는 그 우리 경제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 외연을 넓히고 우리 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 이렇게 공략이란 말을 쓰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네.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미개척 전략 시장이면서 미래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미국, 유럽 등 일부 지역에만 좀 의존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그 유명한 신흥시장인 중남미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우리 교육, 투자, 협력 상대방을 다변화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칠레 말씀하시면서 FTA 체결된 국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지금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가 칠레 말고 또 있나요? 지금 멕시코하고 논의하다가 저기 있고요. 콜롬비아가 또 있습니다. 예. 콜롬비아가 특히 FTA를 협상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일종의 그 중남미 진출의 뭐라 그럴까요? 교두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일단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가벼운 상대하고 예, 일단 먼저. FTA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교육 상대로 이렇게 넓혀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칠레하고의 FTA는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나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최초의 그 성공적인 그런 적이고요. 특히 예. 칠레는 그 농산물의 경우에도 우리하고 그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예. 그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그 칠레 와인 가격 그렇죠. 그 저게 혜택을 많이 받다 하는 그런 와인 애호가들의 그런 경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 같은 경우도 중남미에서 그 시장 경제를 가장 먼저 저기를 하고 지금도 상당히 그런 대외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예. 그런 경제 협력에 좋은 그런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칠레 와인 뭐 많은 우리 국민들도 마시고 있습니다만은 FTA로 정말 많이 싸진 건가요? 싸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FTA를 체결했는데도 이렇게 현지에서 예. 먹는 것만큼은 싸진 않다. 예.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주류에 붙는 그 관세라든가 주세 차이가 있으니까는요. 예. 그래도 그 관세 자체는 이제 FTA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주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예. 앞서 뭐 기획재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전반을 다 다루신다고 하니까 예. 최근에 그 화제가 어젠가요? 한일 통화 스와프. 예. 14년 동안 쭉 하다가 이제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예. 우리 경제에 좀 영향이 없을까요? 뭐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일단 양국이 그 통화 사업을 종료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에는 통화 사업이 필요할 만큼 양국 경제가 뭐 이렇게 취약한 게 아니고 상당히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통화 사업을 유지할 그런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라는 점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한 것이 양국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되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일환으로 5월 23일 날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통화 수합의 그 만기 종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우리가 우려를 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끝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 주시죠. 예. 이번 그 IDB 연차총회 그 슬로건을 이제 저희 정부가 채택한 것이 중남미를 여는 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연차총회는 이제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왔던 중남미 지역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양 지역 간의 그 교류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중남미 영화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중남미 지역의 문화예술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요. 중남미 또 참가자들에게 우리 문화를 그런 소개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 아울러 그 많은 기업인들이 1:1 상담회 등 비즈니스 서밋 행사에 참석해서 중남미 시장 개척 활로를 찾기를 좀 저희도 바라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중에 그 미주개발은행의 그 채용 설명회도 같이 엽니다. 그리고 유스 포럼도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그 참석해서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최인남 차관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매주 화요일 그 남자의 심리 그 여자의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남성들 대변인으로는 개그맨 이정수 씨, 또 여성 대변인으로는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이제 얼마 후면 즐거운 설날입니다. 친척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호칭이 헷갈리실 겁니다. 여러 가지 호칭 중 누나의 남편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맞습니다. 매형, 매부, 자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매형은 중부지방에서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입니다. 매부 역시 중부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쓰이는데요. 이것을 여동생의 남편으로 부르는 말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부는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부지방에서 주로 쓰이던 자형도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또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이죠. 개그맨 이정수 씨,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내일이 아직 새해가 아직은 안 됐지만. 네. 미리 받으세요. 예, 이정수 씨도 많이 받으시고. 어디 설 연휴 때 어디 가시나요, 우리 이정수 씨? 저는 이제 본가에도 가고 처가에도 가고 왕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토횡단이에요. 네. 본가는 어디고 처가는 어딘가요? 본가는 서울이고요. 예. 처가는 전라남도 고흥. 오. 나로도 그 로켓 발사하는 데 있죠? 왜 거기서 발사했겠어요? 제일 끝에라서. 내려갈 때 좀 고생 좀 하시겠네. 로켓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김선희 원장께서는 어디 가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는 어디 가지 않고요. 그냥 집에 있어요. 아이가 이제 좀 비상이구나. 예,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고3 프리미엄이 있네요. 네, 이럴 때. 특별히 명절이라고 예, 달라지는 건 별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그렇군요. 예. 설날이 되면은 두 분은 세뱃돈 받을 나이는 다 지났겠습니다. 안타까워요. 이제 주로 세뱃돈을 줘야 할 텐데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좀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돈 좀 땡겼죠. 네. 얼마씩 요즘은 세뱃돈은 얼마씩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50대가 넘어가셨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10만 원씩. 네. 그리고 이제 40대쯤 되셨다 그럼 7만 원씩. 예를 들어서 젊은 조카라든가. 조카들은 전부 다 만 원씩이요. 어린이. 그럼요. 저는 어렸을 때 세배하고 1,000원씩만 줘도 감사했거든요. 만 원이면 거의 100% 인상인데. 그러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어떡합니까? 만 원이죠. 지들이 돈 쓸 데가 어딨어. 공부해야지. 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지금
김선희 원장 그리고 개그맨 이정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와우. 장원석 아나운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온 가족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즐거운 설 연휴입니다만 그래도 이건 정말 우려스럽다 하는 걱정거리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혼 남녀 1,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위는 잔소리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2위는 용돈 지출, 3위는 교통체증 스트레스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미혼 남녀에게 가장 큰 명절 스트레스는 무엇이었을까요? 미혼 남성은 너 결혼 언제 하니? 에 이어서 취업은 했니? 를 꼽았고요. 미혼 여성은 너 살찐 것 같다. 에 이어서 너 결혼 언제 하니?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네, 오늘만 사는. 아니, 아나운서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분은 오늘만 사시면 내 새해를 못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요번 차에 그 아나운서가 바뀐 건데 이분 오늘만 사시니까 다음번에 또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직역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어제와 내일은 신경 안 쓰고 오늘만 신경 쓰면서. 막 사는군요. 그냥 사는군요. 지금 앞서 장원석 아나운서가 명절, 설날 스트레스에 대해서 쭉 그 결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은 명절 때 스트레스 어떤 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중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이모랑 싸운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녁쯤 되면 막 술 한잔씩 하고 나면 싸워요. 형제들끼리. 그럼 그걸 막 말린단 말이에요. 제가 중간에서. 네, 그게 너무 싫어요. 명절 때? 네. 우리 김선희 원장께서는. 지금 정수 씨가 얘기 내용은 심각한데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네, 표정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계셔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웃었어요. 얘기하면서. 괜찮아요. 뭐 남의 집 얘기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결혼 20년 차가 되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모이면 이제 제가 화제를 먼저 꺼내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 같이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뉴스거리라든지. MC 본능이.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거 아니면 집안에 어떤 얘기, 재밌었던 얘기, 이런 거를 꺼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제 약간 그런 분위기를 제가 좀 만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보면 저는 결혼 후에 이제 처음 명절 맞이하시는 신혼부부들의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하죠. 저희 부부상담 시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첫 명절인데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렇군요. 네. 청명 두 번째인데. 장원석 아나운서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기혼하고 미혼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혼 남녀 경우에는 잔소리가 스트레스 1위였고 미혼 남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문.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어쩌니, 살이 찐 거 같니. 진짜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는 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의례적인 그냥 나오는. 이렇게 솔직히 딱 앉았는데. 같이.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잘 몰라. 한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뭘 던져야겠는데 그냥 뻔한 질문인데 던지는 거죠. 식상하게. 너 취업은 어떻게? 이렇게 여자친구는 있니? 결혼 언제 할 거니? 이런 거 던지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죠. 그 연예인이랑 그 연예인은 왜 이혼했대?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봐? 정말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런 거 요즘 찌라시가 돌던데 그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찌라시 만들었냐고. 그럼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르신이 와가지고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럴 때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요. 저한테는 결혼 언제 할 거냐가 아니고 이렇게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 언제 나갈 거냐 이런 거. 저 정보를 네. 뭐 예. 네. 사실 저는 이런 결혼 언제 할 거니 취업했니 살쪘다 이런 외모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좀 안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딱 집어서 질문하지 마시고 오히려 열린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관심.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조금 마음을 열고 던지시는 게 좋지. 이게 윗사람이라는 그 입장에서 이런 걸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질문하시면 듣는 사람은 정말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아니면 차라리 술이나 먹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9923번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여자입니다. 네. 시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이쁨 받을 수 있나요? 정말 긴장되실 것 같고 생각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서 좀 막 하세요. 지금 막 엄마 아빠처럼 이게 한번 처음에 잘해야 돼요. 처음에 벽을 허물어 놓잖아요. 그다음부터 되게 편하거든요. 가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가서 좀 하다가 어머니 저 좀 쉴게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TV 좀 보다가 막 웃다가 어머니 와보시라고 이거 재밌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다가 이 저녁쯤 되면 분이 무르익었을 때 반말을 좀 섞습니다. 엄마 아이 좋지 재밌다 뭐 이렇게 막 반말 살살 섞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친근해지거든요.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김선희 원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글쎄 지금 정순 씨가 이렇게 얘기하신 그 마음이나 그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시어머니의 성향과 이 또 지금 사연 주신 분의 그 성향에 따라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조금 조심스럽다. 나중에 진짜 며느리가 와가지고 첫 명절 때 이렇게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시어머니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원장님이 그래서 만약에 며느리가 저는 이분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그냥 얘기를 할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쁨 받고 받을 수 있냐. 근데 그 이쁨 받고 싶다는 마음을 절반만 줄이세요. 칭찬받고 싶다. 그 마음 자체를 줄이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쁨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거기에 너무 묶이게 되면 불안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절반만 줄이시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를 잘하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뒤로 물러나서 막 이렇게 하실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성향에 맞게. 반대로 그러면은 사위가 남자가 장모님한테 좀 이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모님한테 이쁨을 받는 이건 방법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좀 쉬워요. 어려서 그거는 그럴까? 사위는 장모님한테 이쁨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어요. 쉬운 것 같아요. 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시골이나 뭐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문을 열자마자 바로 어머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딱 안아요. 너무 정수 씨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이게 좀 내성적인 남자분들은 내성적인 남자. 내성적인 남자의 경우는 딱 도착해서 어머니 좋았습니다. 그러면 악수 이렇게 해요. 악수. 손을 잡으면 된다 이거죠. 어머니, 장모님 같은 경우 약간 안마를 해드린다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뭐든지 어떻게 보면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킨십에서 나오거든요. 자꾸 서로 만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여러 번 주장을 해온 박상현 아나운서. 아직도 안 했어요, 결혼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한 며느리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시댁을 표현하는 10월드라는 말도 명절이 되면은 더욱 자주 들리곤 하는데요. 요즘은 10월드에 대적하는, 오히려 더 막강한 초월드라는 말도 유행이라는데 사위가 100년 손님인 시대는 가고 100년 머슴 시대가 도래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하죠. 명절만 되면 꼭 등장하는 고부 갈등과 장서 갈등,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10월들을 아직까진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 네, 시댁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 쓰는 듯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주변에서 들은 그 시댁과의 불편한 관계로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있죠? 아, 주변에 많죠. 저 경우는 아닌데요. 전 아닙니다. 분명히 전 아닌데요. 그 친구가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데 처가댁에 가면 아버님이 계속 눈치를 줘요. 술 한잔 하고 싶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갈등될 수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술 먹고 다음 날은 쨍 뻗어 있고 막. 그건 또 곤욕이에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장인어른을 위해서 잘못하는 술을 마시게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술을 줘요. 아, 제 얘기는 아닙니다. 또 어떤 또 사례가 있을까요? 시댁과의 불편한 관계로 고통받는 경우. 고통받는 경우, 시댁이랑. 제 경우는 아니에요. 정수 씨, 오히려 아니, 방송에 임하는 저 성실한 자세.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처가댁과의 불편한 관계로 고통받는 케이스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처가댁, 전반적으로 제 친구인데 전 아니고요. 처가댁에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꾸 음식 같은 걸 먹고서는 막 칭찬을 막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기본적인 멘트가 그거잖아요. 아유, 우리 사위 많이 먹어. 그러면 제 친구는 기본적으로 식사량이 좀 적은 친구거든요. 근데도 이걸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고 막 이걸 또 일일이 또 품평회처럼 품평을 막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루에 삼시세끼니까 간식도 있어요. 사실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명절이 가까이 오면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상당히 많죠. 그렇죠. 작년부터 유행했던 기부스죠. 기부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몸에 통증이 유발되고 이런 것을 신체화 증상. 이게 심해지면 이제 신체화 장애. 이런 진단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꾀병하고는 달라요. 꾀병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이제 만들어내는 말을 하는 그런 거짓이고요. 근데 신체화 증상은 실제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사실 하나기 때문에 잘 해소되지 못한 스트레스가 이제 몸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실제로 아픈 분들을 주변에서 너 꾀병이다, 엄살이다 이렇게 많이 또 지탄을 하죠. 근데 그 당사자는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을 가셔서 이것저것 검사해 보시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많이 받으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더 폭주하는 명절이 되면 이제 며느리들에게 내지는 뭐 시어머니들에게 이게 또 많이 나타나죠.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남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좀 살살 달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알면 지금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많은 남편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가서 약 먹어. 이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많이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겪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그 부부의 남편들은 속으로 또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약 먹어 이것도 사실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해결책이긴 하지만 섭섭해한다라는 그런 토로들을 또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너무 반복이 되면 그리고 주변에서 협력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이거는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중증이니까 다른 방법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 어떤 말을 해주길 바라나요? 글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다독여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래 아프지 좀 어떻게 좀 쉬게 나도 아프다 이거는요 사실 가무에서 그 주인공 이서진이 아니면 이거는 좀 접수되기가 어려운 아무나 되는 나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통증 자체가 뭐 주변에서 어떻게 해준다고 빨리 사라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몸의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마음의 스트레스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좀 다독여주고 이렇게 너무 탓하거나 이러지 말고 다독여주고 좀 쉴 수 있는 시간도 짧게라도 좀 마련해주고 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얼핏 듣기에는 남편이 부인한테 위로의 말만 잘 해주면은 괜찮겠네요. 그것이 좋죠. 그러니까 뭐 약 먹어라. 너 네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박의 말 그리고 너무 해결 위주의 말을 하시기보다는 좀 두들겨주고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마도 짚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내가 널 아낀다, 영위하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을 취해주는 게 사실은 조금 도움이 돼요. 역시 여기서도 해결책이 스킨십이었어요.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이러면 해결됩니다. 요즘 보면은 그 시댁을 지칭하는 시월
처월드에 대적해서 처월드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처월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네. 아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예,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이제, 왜 백년노예, 뭐 이런. 백년노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백년손님 아니고, 백년노예. 막.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집에 가면은, 뭔가를 서비스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예. 아버님한테 뭘 해드려야 되고, 아니면 아버님 삐져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어줘야 되고, 계속 한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아는 분 같아요. 대부분은, 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네. 장모님 경우에는, 네. 주로 사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쉬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눈치가 보입니다, 슬슬. 누워있으면, 막 이렇게, 장모님께서는 요리를 되게 즐겨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방에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안 도와주고 누워있자고 하기에는 예의 없는 것 같고. 그럼 앉아있지도 못하고. 부부들이 또 이런 걸로도 많이 다투는 사례들이 많죠. 어느 집을 먼저 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집에 더 오래 있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아주 신경전이 많고요. 그런 걸로도 또 많이 다투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엄친아 말고 장친사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장모님 친구 사위. 장모님 친구 사위. 비교당하는 거. 어디 가나 이 비교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전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장친사입니다. 예. 네. 제가 장모님 친구 사위 제가 자랑하는 사위. 너무 잘한다. 우리 부인한테, 우리 딸한테 너무 잘하고, 우리 아들한테 너무 잘하고. 그래갖고 이런 얘기 좀 그런데. 후환이 좀 들어올 거 같아요. 주변에서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런 명절 스트레스는 사실은 이제 명절 스트레스 그러면 이제 며느리 이렇게 아랫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윗 어른들도 스트레스 상당히 받으세요.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장인장모 다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렇죠. 서로가 받으세요. 그래서 이런 명절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아랫사람들도 어떻게 좀 편하고 자연스럽게 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윗 어머니 아버지 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짜내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야자타임 서로가 이렇게 한 발씩 물러나서 이 윗세대 아랫세대가 함께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만 애쓴다고 이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불과 한 2분도 안 남았는데 뭐라 그럴까요? 설에 어떻게 하면 설 연휴를 잘 지낼지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저는 술만 먹지 마라. 이게 술을 먹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술을 먹으면서 아내는 안주를 만들어 오게 되고요. 술을 먹음으로써 다음날 숙취 때문에 누워 있어서 아내가 심심하고요. 그럼 전혀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전혀 안 마실 수는 없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을 잘 찾아봐야겠죠. 명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상시에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분들이 명절 스트레스도 잘 감내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행복할 것 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평상시 스킨십이죠. 만져야 됩니다. 감정 조절이죠. 감정 조절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운동도 중요하죠. 운동. 확실히 여성하고 남성은 다른 것 같아요. 감정 조절, 여기는 스킨십. 너무 다르죠. 저 동물 같은 사람이 됐네요. 지금까지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 클리닉의 김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여보세요? 정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보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보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보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양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네, YTN 라디오가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50대를 전후로 찾아오는 삶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고요. 취업과 법률, 트렌드까지 방송인 박정숙 씨의 진행으로 내일 오전 10시 10분 내 삶의 전성기를 안내해 줄 프로그램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평일 오전 10시 10분이고요. 첫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23일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